이번에는 통계역학 이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4장의 내용은 열복사와 플랑크 분포에 대한 얘기인데 주로 이제 흑체 복사를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플랑크 분포 함수의 개념입니다. 지금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잘 익숙한 이제 진동수가 오메가, 각 진동수 오메가로 진동하는 뭐 용철에 매달린 어떤 물체의 진동, 단진동을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다, 단조화 진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우리 운동 에너지가 2m분의 p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해밀토니안의 고유값을 계산해 주면 이제 퀀텀 미케닉스를 배운 학생은 이 단조화 진동자의 솔루션이 s 플러스 2분의 1의 h바 오메가, 그래서 s는 이제 그 퀀텀 넘버인데 우리가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이렇게 배웠고, 요 놈이 이제 바닥 상태, 엡실런이 0인 바닥 상태에서는 바닥 상태의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2분의 1 h바 오메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는 기준을 좀 달리 해가지고 제가 뭐 요 놈을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지로 포인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닥 우리가 이 단조화 진동자의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그냥 SH바 오메가 이렇게 두고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그냥 0이다. 그러니까 지로 포인트 에너지가 바닥 상태 에너지의 기준점이 2분의 1 H바 오메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SH바 오메가로 씀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는 이제 바닥 상태 에너지가 0이다라고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이 좀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계역학에서는 주로 이제 이러한 단조화 진동자의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쓰고 우리가 이제 S는 이제 퀀텀 넘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기 복사,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흑체 복사. 여러분들이 흑체 복사를 많이 배웠을 텐데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다 이러는데 흑체가 뭐냐, 블랙바디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전자기파를 파장에 상관없이 그냥 들어오는 빛은 다 흡수하는 놈이 흑체입니다. 다 흡수해버리면 내가 이 물체의 색이 그냥 검정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열평형 상태에서 흑체는 이렇게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실험 데이터들을 보면 템퍼러처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복사되는 에너지, 복사 에너지가 이제 y축이라고 하면 파장에 따라서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복사 에너지는 점점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온도에 따라서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파장이 좀 짧은 놈을 갖는 빛이 좀 더 많이 복사가 되고, 긴 파장의 빛은 적게 복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건 흑체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실험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복사 스펙트럼을 설명하려면 결론적으로는 퀀텀 미케닉스에서 우리는 플랑크가 무지무지 큰 기여를 했고,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퀀텀 미케닉스가 탄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설명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빛의 복사 스펙트럼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 하면, 이 흑체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이렇게 파동의 형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입자가 이거 쌀알갱이가 나가듯이 입자가 하나 나가고 또 다른 입자가 나가고, 입자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지만, 이걸 우리가 에너지의 양자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빛의 입자설 이렇게 빛이 입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포톤이다라고 하는 걸 다 배웠죠. 입자인 빛을 우리가 이제 빛의 에너지 단위를 우리가 이제 광자라고 하는데, 이 포톤의 형식으로 나가가지고 빛이 파동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자처럼 이렇게 나가고, 그 입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 요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진동수가 진동수로 나타내주면 E는 H누. 혹은 요 놈을 각진동수로 나타내주면 E는 H바 오메가. 요 놈이 이제 오메가의 진동수를 갖는 빛 알갱이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SH바 오메가라고 쓰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H바 오메가인 광자가 S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에너지가 H바 오메가를 갖는 광자가 S개만큼 나가게 되면 그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SH바 오메가. 그래서 에너지가 H바 오메가를 갖는 광자가 S개가 존재한다. 퀀텀 미케닉스는 이건 하나의 에너지 준위. 이 S라고 하는 거는 그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는 의미지만 우리가 전자기 복사에서 ES는 SH바 오메가라고 광자의 에너지가 SH바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보다는 광자가 S개가 존재한다는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 조화 진동자하고 흑체 복사에서 광자가 갖는 에너지. 그러니까 형태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해석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전자기 복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요 놈을 이제 그 흑체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흑체에 가까운 놈이 태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 흑체 안에서 여기 빨갛게 쓴 부분을 이제 구멍이 뚫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놈을 우리가 공동이다. 이제 우리 요 지금 흑체 안에 빈 공간을 우리가 공동이다, 이렇게 캐버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흑체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쓰는 전자레인지 혹은 오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캐버티 안에, 이 공동 안에 있는 거를 전자레인지 안쪽에 있는 전자레인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전자레인지 내부의 전자기파는 오븐을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이거 1차원상의 이제 오븐인데, 오븐을 가열하면 전자기파가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림처럼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 전자기파는 일반적으로 정상파의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폭이 L인 오븐을 가열하면 정상파가 이러한 정상파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이 두 번째 그린 것 같은 정상파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세 번째 그린 것 같은 정상파가 생길 수도 있고, 요거보다 더 짧은 파장의 정상파들이 수없이 많은 형태의 정상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상파의 조건만 만족을 하면 돼요. 정상파의 조건은 요 EL이 오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EL이 N파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놈은 다 정상파입니다. 첫 번째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람다가 N분의 2L인데 N이 1인 경우, 그래서 파장이 5분 폭의 2배가 되는 파장, 요 놈은 이제 파장이 5분 폭하고 같은 2분의 2L, 요 놈은 람다가 3분의 2L짜리, 그 다음 놈은 뭐 4분의 2L짜리, 뭐 5분의 2L짜리, 무한히 많은 정상파의 파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요 각각의 정상파가 갖는 진동수가 뭐 오메가 A, 요 놈은 이제 오메가 B짜리, 요는 뭐 오메가 C짜리, 뭐 오메가 D짜리도 있고 E짜리도 있고 수없이 많은 놈이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정상파들을 우리가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드가 무수히 많은 모드,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고, 그 모드의 개수는 in principle 무한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를 하셨나요? 그럼 이제 각각의 모드, 이게 첫 번째 모드 진동수 오메가 A를 갖는 모드의 에너지를 SH바 오메가 A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에너지가 H바 오메가 A를 갖는 모드의 포톤 한 개의 에너지가 H바 오메가 A이고, 그 포톤의 개수가 S개가 존재하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SH바 오메가 A가 되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B짜리는 SH바 오메가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배운 아주 기본적이면서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분배함수.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이, S라고 하는 시스템이 ES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 S라고 하는 퀀텀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때 이제 P 에너지 ES를 갖는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은
분배함수분의 exponential epsilon s over kt 혹은 그렇게 쓰고 이제 분배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epsilon s를 모든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 썸메이션 해준 놈을 우리가 partition 펑션 분배함수라고 얘기했고 그 모든 가능한 에너지 스테이트 중에 특정한 S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가질 확률은 요 이제 분자로 올려줘가지고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Z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S 그게 이제 어떠한 에너지 E 엡실론을 갖는 특정한 양자 상태를 가질 확률 그리고 그 확률을 모든 S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해주면 그게 1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S를 썸메이션 해줬으니까 요 썸메이션 해주는 거는 분자만 해주면 되는데 분자를 S를 썸메이션 해주면 분자하고 분모하고 이제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1이 됩니다. 확률은 항상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라. 평균 에너지를부터 U 혹은 뭐 엡실론의 기대값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이 평균 에너지는 그 확률에다가 엡실론 S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가질 확률과 그 엡실론 S를 곱해주고 그놈을 모든 S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해주면 그게 에너지의 평균값이 됩니다. 요건 이제 확률의 개념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이 배웠던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산했잖아요. 이제 3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엡실론 S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니까 요 놈은 우리가 이제 뭐 이거 베타로 뭐 미분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이 파티션 펑션의 함수 미분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에너지, 이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는 그냥 이렇게 그 분배 함수를 가지고 1 over z의 sum over s, epsilon s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epsilon s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편리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분배 함수를 계산해 주면 분배 함수를 분배 함수의 로그를 취해서 그 음의 베타는 이제 kt분의 1이니까 요 놈으로 이제 미분을 해줘도 똑같은 값을 간다. 이렇게 그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식을 써서 u를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식을 써서 그 u를 구할 수도 있고 요 세 번째 식을 써서 u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통계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랬을 때 에너지 평균값을 우리가 summer average 열 평균이다 혹은 앙상블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제 요 놈을 우리 이제 흑체복사에 흑체복사 혹은 단조화 진동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엡실론 S가 엡실론 S, S의 H바 오메가라고 하는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 단조화 진동자가 요 S라고 하는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놈을 이제 분배 함수는 베타의 엡실론 서브 S인데 그 에너지가 SH바 오메가니까 분배 함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고 확률은 그 분배 함수분의 그 특정한 S 상태의 에너지를 갖는 지수 함수를 곱해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SH바 오메가 divide by Z 이렇게 해주면 이제 확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진동수가 오메가인 모드에 있는 S개의 이제 광자, 포톤으로 구성된 상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를 갖는 포톤이 S개가 있으면 그 시스템의 에너지는 엡실론 서브 S는 SH바 오메가 얘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진동수 오메가인 단일 모드가 갖는 광자들이 온도가 T인 열원과 열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열평균 광자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열평균 광자수는 S 곱하기 PS. 이제 지금 이 식은 똑같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 포톤의 경우에도 단조화 진동자의 식과 똑같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1 over Z, Z분의 sum over S, S times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SH바 오메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평균 광자수, 열평균 광자수를 계산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S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S, H바 오메가는 요 놈을 이제 베타로 요 놈을 미분,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SH바 오메가를 베타로 미분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H바 오메가 분의 1을 곱해주면 그러면 요 식하고 같아지게 돼요. 파란 식을 좀 그 미분 형태로 나타내 준 겁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가지고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요 썸메이션 하는 이거 뭐죠? 이게 분배함수죠? 요 놈이 이제 분배함수입니다. 요 놈이 분배함수니까 마이너스 1 오버 z의 h 바 오메가 d 베타의 요 분배함수 1 오버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 요 놈 이제 미분해주면 돼요. 이제 미분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할 테니까 요건 미분해주면 a분의 b를 미분해주면 a제곱분의 b 프라임 a 마이너스 ba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제 요 식이 나올 테고 요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오버 z의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의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 이 z가 뭐죠? 분배함수가 이거죠? 분배함수가 그러니까 요 분배함수하고 여기 있는 파워 2가 하나 서로 캔슬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 분의 이놈이 되니까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요놈 양변을 갖다가 익스포넨셜 분모 분자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로 이제 나눠주면 열평균 광자수 특정한 모드 오메가라고 하는 모드를 갖는 광자들이 온도가 T인 열온과 열평형 상태를 있을 때의 열평균 광자수는 익스포넨셜 베타 h바 오메가 빼기 1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열평균 광자수예요. 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동수가 오메가인 단일 모드 내에서 열평균 광자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 이제 가장 흑체 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흑체 안에 있는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자기파가 양자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포톤이라고 하는 입자처럼 해석을 해줘. 입자 하나하나가 진동 H바 오메가를 갖는 광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지 흑체 복사를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그때의 열평균 광자수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플랑크 분포함수다,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플랑크 법칙하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